택시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 화물기사, 버스기사, 택시기사, 네. 대리기사 네. 이렇게 좀 같이 보잖아요. 네. 택시기사가 제일 낫다 이런 말들이 좀 있어요. 운전직의 끝판왕이라니까. 네. 끝판 대장이라니까. 그러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 완판. 완판이요? 네. 네. 택배 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자동차, 남바. 네. 그렇죠? 화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자동차, 남바. 그죠? 네. 본인 어쨌든 투자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죠. 그렇죠. 네. 면허값 어디가 제일 높아? 순수 면허값은 영업용 넘버값은 택시가 제일 높아요. 아, 거기 뭐 1억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택시는 2억 가는 데도 있잖아요. 2억이요? 네. 1억 5천, 1억 후반대 가는 데 있어요. 개인 택시를 하려면 개인 택시 번호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사는 데만 2억이 들어요? 네, 프리미엄 드는데 2억 가는 지역도 있어요. 아니 차값 빼고요? 차값 빼고? 번호판만? 아, 번호판만. 네.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투자해서 본전이, 이게 또 이런 얘기 나가면 조금 또 싫어할 텐데, 어쨌든 그 본전을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이 있나요? 잘 없죠. 없죠. 사실은. 택시는 네. 가능하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래 왔잖아요. 택시 남바값이 물론 그 이슈에 따라서 출렁이기는 했지만 꾸준하게 상승세고. 예. 우리는 그리고 그게 없다니까. 서킷 브레이크가 안 걸려. 예, 택시 면허값은 꾸준하게 상승을 했어요. 택시 수요는 항상 일정하니까. 핸들을 잡으시는 분들의 마지막 로망은 개인 택시예요. 그건 왜냐하면 공무원 하시다 나오신 분도 네. 개인 택시 하시는 분 계시고, 교수를 하시다가 또 정년퇴직을 하시면 개인 택시 하시는 분 계시고, 그리고 대기업의 임원이거나 사장급 되신 분도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심지어는 국회의원 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 국회의원 택시를 해요? 했잖아요. 아, 그래요? 응. 뭐 박계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택시 회사를 아예 차리신 분도 계시고, 음. 네, 많아요. 그 정치인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도 네. 그 택시에서 선거철만 되면 택시기사 옷 입고 이러고 잡잖아. 아, 그거 봤다. 이준석 의원도 한 3개월, 이준석 의원은 아니고 이제 최고위원은 네. 3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법인 택시를 좀 했고, 여객운송 사업 중에서 가장 서민들과 시민들과 오랜 시간을 접하니, 네. 우리가 버스 기사 붙들고 5분 10분씩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럴 일 없죠. 못하죠. 네. 그다음에 지하철 하시는 분하고 얘기 못하지. 네. 그리고 항공은 들어가지도 못해. 비행기는. 근데 택시는 항공관에서 충분히 얘기들을 5분 10분을 할 수 있죠. 택시 기사가 지금 25만 명? 지금 네, 계신 25만 분들이? 명 정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 표밭이죠. 네. 한마디로. 네. 표바시고 스피커 역할을 하잖아.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히 정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25만 곱하기 하루에 10명 태우면 250만이에요.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예요. 네. 근데 택배 기사가 와서 택배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얘기 못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혹시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네. 근데 택시는 그게 가능하거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요. 네. 퇴직하고 개인 택시 하려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많아요. 할 만한가요? 충분히 할 만합니다. 얼마나 벌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다 드릴 자기가 수는- 하기 나름인데. 하기 나가 나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300은 깔고 가요. 월 300이요? 월 300은 깔고 가. 개인 택시 하시는 네, 분들.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다만 맥시멈이 높지 않아서 그렇지. 네. 300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그러면 300을 벌려면 네. 하루 몇 시간이라고 손님을 얼마나 태워야 돼요? 뭐 다 지금 다르겠지만. 다 다르겠지만 서울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4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면 네. 300은 자기가 가지고 가요. 100만 원 정도는 이제 차량 활부금이나 아니면 기름값이나 이런 부분들로 놓고 보고, 그러면 400만 원이면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네.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 시간당 2만 원 정도, 아니면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한 10시간 정도? 10시간에서 15시간 안쪽. 네.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 정도 근무하잖아요.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 8시간 근무를 굉장히 좀 선호하죠. 선호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고정관념화되어 있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8시간 근무 이러면 한 대 맞아. 자영업은 기본적으로 1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식당이 문 열었어 10시에 오픈이다 또는 11시에 오픈이다, 그래서 9시까지 근무를 한다? 그럼 주인은 8시부터 나와 있어야 돼. 맞아요. 그리고 네. 장 보러 다녀야 되고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는 시간인데, 우리 택시는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극히 드물죠. 세차만 하고 나면 끝나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동에 대한 시간들 자체는 택시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보통 12시간씩 다 근무하셔요. 법인 택시 기사님들은 얼마나 벌어요? 한 200만 원, 250만 원 사이는 벌어요. 200, 250이요? 네. 근데 개인 택시는 300에서 한 4, 500 정도 번다면서요? 그 대신 우리는 제가 지금 300에 놓고 기준은 20일 근무 기준이고 법인 택시는 26일 기준이고 그리고 그 개인 택시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베이스는 사는 게 니나노에 대한 개념이고 사는 게 니나노에 대한 개념이고 그다음에 법인 택시는 죽지 못해 하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그걸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기는 좀 쉽지 않죠. 그럼 택시 기사는 네. 세금은 어떻게 내요? 자영업자하고 똑같이 내죠. 그럼 종합소득세 내요? 종합소득세도 내고 네. 부가세 신고도 하고 다만 네. 택시는 시작하면서 간이가세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한 95% 정도는 1년에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그리고 일반 과세 하시는 분들은 한 2, 300만 원 정도 내시고 택시 기사가 기름을 넣으면 할인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한 300원 정도 안쪽으로 할인을 받아요. 리터당요? 리터당 한 300원 정도. 그러니까 220원은 네. 공식적으로 보조 유가 보조금으로 200 한 2, 30원 정도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각 충전소마다 그 택시한테는 한 적게는 20원부터 많게는 60원까지 페이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싸줘요. 직업적으로 제 아들이 만약에 한 명 있는데 네. 지금 실질적으로 막내 아들이 5살이거든요. 네. 택시 한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든지 물려줄 거예요. 하라고 그럴 거예요. 자제분이 택시 한다고 하면 이제 대한민국은 보편타당한 경제 수준은 좀 올라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자아실현 또는 본인이 추구하는 바를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데 그것만큼 택시기사에 부합하는 직업이 없어요. 왜?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또 일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 진짜 그리고 그렇죠. 식당 하시는 분들 크게 하시는 분들 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어. 종업원들한테 맡기면 체크 볼 때는 6개월 안에 그거 운영하기 쉽지 않아. 근데 택시는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소확행. 소확행 네.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직업이에요. 다만 많이 못 벌어. 맥시멈이 있어. 그 맥시멈이 300? 예. 아니 맥시멈은 한 600, 500 600이요? 네. 600만 원까지 버는 기사분들이 있다는 있죠. 거죠? 네.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은 뭐가 달라요? 특화된 재주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 근데 특화가 됐나요? 어차피 그냥 가다가 손님 태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게 특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콜로도 그렇고 본인들에 대한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이제 택신이라고 그러는데. 택신요? 네, 택신이라고 그러는데. 당구의 신 당신. 네, 이런 것처럼? 당신 그렇지. 네네네. 택신인 것처럼 본인이 특별하게 노력을 하지 않는데 우리는 보통 운칠기삼이라고 그래요. 네. 네, 운칠기삼이라고 그러고 운이 7이거든. 태웠는데 멀리 가는 사람. 뭐 손님만 태우면 멀리 가는 거 태우는 사람. 손님만 태우면 좀 처박혀 서울 외곽에 처박혀도 여의도나 아니면 강남이나 이런 걸 유독 잘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손님만 태우는. 네, 가성비 좋은 손님만 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택시는 순간적인 판단, 0.1초의 판단으로 그 가성비 좋은 손님을 컨택할 수 있는 것들이 본인 스스로 체득이다. 예를 들어서 한 3명이 쫙 서 있는데 저 중에 누가 가성비가 좋은 손님이다를 본능적으로 골라내지. 그래서 그 앞에다 갖다 세워주는 거지.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스킬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손님을 미리 결제를 시키는 거지. 도착지 마지막 횡단보도다. 이게 나는 마지막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면 미리 결제를 시켜. 네. 왜 그러냐 하면 택시가 손님이 많은 시간에 보면 택시를 딱 찍고 손님이 카드 꺼내고 그다음에 얼마나 왔는지 보고 이거 보통 1분에서 2분 걸려요. 네. 근데 급한 사람일수록 짧게 가는 사람일수록 문고리를 우리 이제 문고리 잡는다 그러는데 서 있어. 네. 근데 조금 앞쪽으로 세워서 빈 공간에 갖다 내려놓고 바로 떨굴 수 있게끔. 떨군다는 표현을 조금 그런데 이제 맛깔나게 표현을 하면 떨군다는 표현으로 하는데 미리 결제를 시켜놓으면 바로 내릴 수 있잖아.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조금 움직이면서 고를 수 있거든. 고를 수 있거든. 네. 손님을 고른다는 표현을 굉장히 우리 시민들은 거북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거부감이 들 수 있죠. 있어.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쭉 서 있으면 내가 태우고 싶은 사람 태울 권리는 있잖아.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아예 숨어서 막 어떤 골리거나 아니면 안 간다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태우고 싶은 사람 앞에서 태울 수 있거든. 승차 거부가 아닌. 아닌.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서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끔하게 옷을 양복을 입은 사람이라든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분들 앞에서 세워서 놓고 놓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급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그래서 급한 네.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또 오래 기다린 사람이 택시 문고리를 먼저 잡고 싸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근데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결제하는 시간 1분 정도에서 30초에서 1분 정도의 시간을 인터벌을 갖기 때문에 그게 네. 되거든. 근데 빨리 내고 빨리 하면 한 2초면 끝나요. 2초 안에 빨리 태우고 뜨는 거지. 저는 궁금했던 게 네. 택시 보면 뭐 그랜저도 있고 소나타도 있죠. 네. 근데 그랜저는 기름값도 비싸고 세단이잖아요. 네. 유지비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근데 왜 그랜저로 택시를 하는 거죠? 차부심. 그냥 나 이거 좋은 거 탄다. 네. 그냥 그거예요. 네. 아 그냥 그게 그거야. 뭐 딴 거. 딴 거 없어. 딴 거 없어. 택시 기사분들이 이렇게 장거리 손님만 태우려고 하죠. 네. 그리고 승차 거부도 일정 부분 하는 분들이 있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네. 국민들은 타다랑 우버 도입에 더 힘을 실어줄 거 아니에요. 힘을 실어주겠죠.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불리한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